나의 어떤 쾌감이랄까? 즐거움이랄까? 독서의 즐거움이 되게 배가가 되고 되뇌일 수 있는 추억이 많을수록 인생이 행복해지는 편입니다. 뼈덕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날마대한지 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부법 79강 오늘 강연의 제목은 독서가는 이미 모두 자신만의 자서전이 있다. 예, 그렇죠. 어떤 자서전이 있습니까? 예, 이게 되게 유명한 우리 프루스트의 독서에 관한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예전에 있었던 책을 들추어 보게 되는 것은 그것들이 사라져 버린 날에 대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이며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처와 연못의 그림자가 그 책장 위에 비치는 것이 보고 싶기 때문이다. 이 사람 글 잘 쓰네. 예, 근데 유명 글빨 날리는 사람이죠. 번역도 잘한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제독을 왜 하냐? 예, 지나가 버린 내 자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추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 속에 나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그 책은 뭐다? 내 자서전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감흥으로부터 사색 이 책은 제가 독서를 안 했을 때 우연찮게 선물 받아서 독서를 했어요. 20대 때 독서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방황도 많이 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그게 선물 받아서 이렇게 읽었는데 그 이제 신영목 선생님이 통역당 사건이죠. 아무튼 무기징역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무기징역 받아서 그 독방에서 뭐랄까 정말 힘든 생활을 지내고 있는데 그때가 28살 때였어요. 28살 때. 근데 뭐 28살이 아니라 한 68세 정도의 어떤 멘탈로 그 추운 독방 가운데서도 자기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이 집중하면서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감성과 지성을 끌어올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자기가 마땅한 죄도 짓지 않는 상태에서 빡치죠. 그 상태에서 그 가운데 있으면 대부분 삶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 선비 정신이 해야 되나? 그것이 임팩트가 너무 다가온 거예요. 왜? 나랑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되게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아무튼 제가 그렇게 뭘 써본 적이 없는데 책에다가 여러 가지 뭘 썼어요. 썼어요. 근데 물론 사람이라는 게 잘 안 바뀌잖아.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시는 아나르는 의지가 워낙 크기 그럼요. 때문에 그때뿐이야. 지나고 나서 제가 나중에 독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제독을 하게 되는데 딱 그 책이 보이는 거죠. 그 책을 보자마자 제가 20대 때 방황했던 모습이 떠올라요. 책을 딱 봤더니 그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놓은 게 다 보이네. 그래서 되게 유치한데 그때 20대 후반에 방황했던 내가 뭘로 방황했었고 또 어떤 걸 괴로워했으며 이 책을 보고 뭘 깨달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유치했지만 내가 잊어버렸던 과거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은 신영목 선생님 책이기도 하지만 결국 제 책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독이를 하는 것은 되게 멋있는 독서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독서하시다가 나중에 어떤 책을 한 1년, 2년, 3년 혹은 5년, 10년 후에 딱 읽었어.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떤 메모를 하든 아무튼 거기에 어떤 기억이 있든 간에 그 책과 얽게 된 나의 과거가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가 그 책을 읽어서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것만큼 제독에 주는 쾌감이 되게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 책 같은 경우는 부모 공부를 보면은 제가 부모 공부를 책을 쓸 때 우리 둘째를 안으면서 책을 썼거든요. 그것만 기억나요. 부모 공부 보면 딱 떠오르는 게 그거야. 그때 우리 아들을 제가 안고 책을 썼던 그 나의 모습, 그때의 감정, 그때의 느낌, 그때 우리 아이의 얼굴 표정, 그때 자면서 물었던 거품 이런 거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봤을 때 다시 제독을 했을 때 과거의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거기에 오는 나의 어떤 쾌감이랄까? 즐거움이랄까? 독서 즐거움이 되게 배가가 되고
이 추억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행복을 이루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내 안에 정말로 아름답게 혹은 기분 좋게 혹은 뭐 깊이 되뇌일 수 있는 추억이 많을수록 인생이 행복해지는 편입니다. 실제로 노인분들 놓고 연구를 해보면 노인분들이 실제 이런 실험 상황 가운데 나의 황금 시기를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일주일, 2주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몸무게 늘고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인지능력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내가 가슴속에 묻어줄 수 있는 좋은 추억들을 갖고 있는 것이 나이 들었을 때 내 몸과 정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른 여러 가지 추억거리가 있지만 뭐다? 제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저는 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 이제 싱가포르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한국 책이 거기 많았어요. 한 1,200권 갖다 놨었나? 되게 많이 갖다 놨었어요. 그다음에 막 올 때 막 버리고 이제 필요한 것만 버렸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는 워낙 정신적으로 힘들 때여갖고 그 법정 스님 책을 많이 읽어갖고 저는 그러니까 뭐 진짜 돈이 없어서 책이 이제 빌려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책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써가면서 그다음에 밑줄 쳐가면서 봐야 좀 제대로 봐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시 그러니까 5, 6년 전에 그 밑줄 그었던 거를 다시 봤는데 무슨 책인지 시리즈가 워낙 많으니까 했는데 이거는 맞아요. 이게 본문은 아니고 서문인데 누가 그 법전 선생님이 인터뷰한 건가 그럴 거예요. 내가 뭐가 밑줄 쳐져 있냐면은 그 인터뷰어가 이제 법전 선생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깎고 있는 거예요. 법정 선생님이 이렇게 대나무를 깎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인터뷰어가 물어본 거야. 왜 대나무를 깎고 있냐고. 그냥 대나무를 깎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정신 집중을 안 하면 손을 다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대나무를 깎는 이유는 그냥 깨어있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막 밑줄에 막 별을 막 내가 해놨어요. 왜냐면 그 대학원생들 여기 친구들 많은데 이게 대학원생이라는 게 뭐 타이트한 데는 타이트하지만 이게 시간을 잘못 쓰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놀 때는 또 막 하루 종일 엎어져 있고 막 학교 가기 싫고 왜냐면은 뭐 딱히 뭐 출퇴근 도장도 없고 뭐 회의 때만 가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퍼지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퍼지는데 법정 스님이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은 내 이렇게 대나무를 깎고 있는 이유가 안 퍼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 그래갖고 대나무를 어디서 사와야 되나 막 그랬어. 근데 그거에 진짜 충격을 많이 받고 그래 맞아 사람은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돼도 진짜 그거를 내가 다시 볼 때 그래 맞아 내가 이런 거 먹고 정신 차린 시절도 있었지 그러면서 내가 그냥 요즘에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요즘에 막 이상한 상황에 많이 빠져요. 옛날에는 시간이 남으면은 뭐 영화도 보고 뭐도 보고 뭐 그러는데 요즘에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요즘에 이 일을 안 하면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이런 좀 기분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뭐 잠도 안 오고 뭐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럴 때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럴 때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정신을 고추 세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냥 진짜 막 진짜 내가 그때는 막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졸린 상황도 아니고 뭐 놀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상해요. 막 내가 아무튼 이상한 상황에 빠져 요즘에.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이렇게 그냥 앉아갖고 그냥 내가 정신을 되게 올바르게 고추 세우고 그러면서 내가 집중할 거를 다 찾아봐야겠다. 왜냐면 요즘엔 뭔가 이렇게 다 잘 되고 모멘텀도 잘 갖춰 있고 저는 이렇게 뭘 그렇게 막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은 막 안 하려는 의지가 강해갖고 막 안 되는 분은 뭐 막 진짜 막 하고 싶은데도 안 되겠지만 저는 좀 반대여서 저는 멈추려는 그러니까 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갖고 그게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신경 안정제도 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튼 요즘에 그런 생각 보면서 내가 요즘 그 옛날 그거 생각하면서 정신을 올바로 잡자. 왜냐면은 내가 정신이 문제가 있으니까 몸도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내 정신을 진짜 고추게 올바르게 세워보자.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아니 뭐 뻘소리긴 한데 우리 졸꾸러기 한 1,000명 모여서 동시에 대나무 이렇게 하면은 장관이겠다. 안 돼. 그거 위험해. 그거 위험해서 안 되고 다른 거 해야죠. 그 뭐 이렇게 바둑알 쌓는 거라든지 바둑알 5살 쌀 때까지 지혜 못 가는 거야. 그렇지. 바둑알 쌓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바둑알 한 3알 쌓을 때까지 지혜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거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정신 집중해야 될 거 말고 뭐 빡독 X도 할 거고 뭐 그러면서 할 건데 고 작가님의 말대로 뭐 그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게 있죠. 요즘에 이제 그게 다 없어져서 우리 와이프가 버렸는데 옛날에 그 2005년에 외국인 친구가 선물해줬으니까 2006년에 선물했으니까 십몇 년도 더 된 책이었죠. 그 옛날 제가 고 작가님 실물 보여드렸었는데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는 영문판인데 책 썩어갖고 하도 오래 보고 다 이렇게 썩은 게 아니라 해져갖고 책이 막 호치케트로 막 여러 번 찍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막 거기 그 추억 이렇게 막 단어 모르는 거 이렇게 막 밑줄 그는 거. 이때 이 단어 몰랐었네. 이제 이 단어 다 아는데 막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 생각도 나네. 단어 막 영어 책을 많이 봤었으니까 그 영어 공부하려고 이거 웬만한 거 이제 다 아는데 이제 막 그 생각도 나고 이제. 그냥 그 책에는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이 그거를 좀 온전하게 제대로 읽었다면 여러분의 삶이 깃들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원래 추억이라는 것이 이게 자아를 분석해 보면 추억이 자아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독서를 계속 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습들을 이 책에 다 묻어놓는 거예요. 제대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묻어놓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자아가 되게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독서가 되게 즐겁고 되게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짧은 시간의 독서가 아니라 길게 독서할수록 그 쾌감을 그 낭만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독서가로 30년, 40년, 50년 살아오고 여러분 거의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기 이제 뭐 거의 인생을 마감할 때다.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지나온 상황들을 이제 되뇌었을 때 딱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쭉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보면서 이때 내가 30대 때 이때 읽었구나. 이거는 영준이랑 내가 방송하면서 뭐 안티프레시를 하면서 막 얘기했던 그런 책이구나 하면서 얼마나 인생이 마무리가 얼마나 신선하겠습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낭만적이고 정말로 멋있는 독서법이 제독입니다. 왜? 제독을 통해서 나의 자서전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보니까 그거 하시는 게 좋겠네요. 확실히 책 읽을 때마다 서평 쓰는 게 좋겠네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이제 저 얘기해드리려는데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썼던 제가 쓴 책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때 이런 시기가 있었지. 그랬는데 여러분은 작가는 아니니까 뭐 여러분 책은 없는데 서평 같은 거 써놓거나 말 그대로 진짜 책에다 써놓으면은 그게 우리가 오늘 책 이 강연의 제목 말 그 자체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책을 만드는 거다. 진짜 그 말씀 잘하셨네요.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가 완벽 공부법 시간이니까 나중에 5년, 10년 있을 때 완공 딱 보면서 내가 이걸 통해서 완전히 변했지. 안 하려는 의지가 하려는 의지로 완전히 바뀌었지. 그런 어떤 추억?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강연 마무리하기 전에 간만에 이거는 신박사 TV에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뼈를 때리는 게 아니라 뼈를 하나 부러뜨려야 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고 작가님 얘기했어요. 고 작가님 가난할 때도 책 사보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쓰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은 저는 돈이 없는데 책 안 보고 성공할 방법은 없나요? 제가 그래서 나한테 맞고 싶은 건가? 진짜 이 선인장이 진짜였으면 내가 진짜 선인장이랑 악수 좀 시켜드렸을 텐데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그 영상에다가 해놨어요.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보문고 가서 여러분이 책 보는데 거기서 돈 달라 그래? 아니죠. 일단은 그러니까 영상도 끝까지 안 본 거고 문해력도 낮은 거고 그다음에 책 안 보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책 보고 성공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럼 다른 방법은 다른 채널 가서 찾으세요. 성공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유지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성과가 많이 나는 게 웬만해서는 없는데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려면 논리적이어야 되고 마케팅 잘해야 되고 그게 다 그리고 읽기고 독해력인데 이거를 몇 번 말했는데 그거를 책 안 읽고 성공할 방법 없네. 돈이 없어. 이거 뼈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뼈 한번 꽈야 돼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거 독해력이 낮은 분들 보면 너무 답답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저는 여러분이 이거 나중에 제가 신박사 TV에서 따로 찍을 건데 1년에 딱 100만 원씩을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사세요. 그게 뭐예요? 1년에 100만 원이면은 진짜 넉넉 잡고 2만 원짜리 책 잘 없거든요. 웬만해서는. 할인받으면 다 2만 원 이하거든요. 웬만하면 10% 다 할인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 15,000원짜리 책 사면은 뭐 25,000원짜리 책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딱 50권 살 수 있고 딱 일주일에 한 권씩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신박사 TV에서 따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게 여러분이 집에 책을 몇 권 갖고 있냐예요. 그게 350권 정도가 이제 효용성이 끝까지 올라가고 그다음부터는 포화가 돼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350권을 사서 모아야 되는데 그걸 언제 사서 모을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려고 양서를 사서 모으면은 그거는 여러분 본인한테 투자하면서 나중에 자식을 위한 투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몇 번 말해드렸는데도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진짜 빡치죠, 제가.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정신 차렸었으면 좋겠고 네. 제가 애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 그럼요. 웬만하면 네. 무시하는데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제독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독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 여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